31번 보겠습니다. 제1류위험물인 염수산 나트륨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염수산 나트륨 하게 되면 NaClO3가 되는 거죠. 1류위험물이고요. 자, 산과 반응에서 유독한 이산화염수 발생하는 거고, 가연물과 혼합되어 있으면 당연히 폭발할 수 있죠. 3번에 조회성하고 철을 부식시킨다. 4번에 물과의 접촉 시 폭발할 수 있으므로 이 말이 틀렸습니다. 이 1류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로서 이로 인해서 만약에 불이 붙게 되면 주수, 냉각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과 접촉해서 폭발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32번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이용한 스프링클러 설비 방사구역은 최소 몇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이건 법에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50제곱미터가 되겠고요. 답은 2번이고요. 33번 프로판하고 공기 혼합기체를 완전 연소시키기 위한 프로판의 이론 혼합비는 약 몇 볼륨 퍼센트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프로판의 경우에는 C3H8이 되고 산소 5몰하고 반응해서 3몰의 CO2와 4몰의 H2O가 나온다는 이 연소 반응식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론 혼합비라고 하는 것은 혼합기체 부피분의 프로판의 부피를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혼합기체 같은 경우에는 프로판하고 공기라고 했으니까 프로판의 경우가 22.4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공기 같은 경우에는 5 곱하기 22.4를 공기 중에 산소가 21%가 있으니까 21, 0.21로 나눠줘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혼합기체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판의 기체가 이 중에 22.4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100 하게 되면 4.03 정도의 프로테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 게 5 곱하기 22.4 나누기 0.1이라고 했는데 공기 중에 산소는 약 5분의 1이죠. 그래서 5 곱하기 22.4 나누기 0.1로 계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4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단독으로 폭발할 위험이 있으며, 이제 ANFO라고 해서 안포라고 하죠. 안포 폭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위험물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이건 바로 질산 암모늄이 되겠습니다. 1류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 35번에 불 속에 계면활성제를 주성분으로 한 것으로서 분말 소화약제와 함께 트윈 약제 시스템에 사용돼서 소화효과를 높이는 포소약제는 뭐냐? 이건 바로 수성막포 소화약제가 되겠습니다. 36번 부탄 100g 완전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이론 산소량은 약 몇 g인가 물어봤어요. 자, 부탄이면 C4H10이 되고, 이건 이제 연소 반응식을 완결시켜야 되죠. 자, 여기서 부탄은 탄소 4개니까 4배 되고, 수소는 5배 해야 되고, 산소는 4, 이는 8하고 5, 13개 되니까 2분의 13. 결과적으로 2몰의 부탄은 13몰의 산소와 반응해서 8몰의 CO2와 10몰의 H2O를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는 100g의 부탄이라고 했으니까 100g의 부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본문에서 강의한 것처럼 일단 먼저 몰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1몰의 부탄, 이게 분자량이 얼마냐면 약 58g 부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람수 주어진 것을 몰수로 바꿔주고, 지금 문제에서는 이론 산소량이 몇 g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자, 부탄을 산소의 몰수로 먼저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각각은 2몰일 때 13몰이니까 이렇게 해서 부탄의 몰수를 산소 몰수로 바꿔주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산소의 그람수를 물어보고 있죠. 따라서 그람수, 밑에는 몰, 1몰의 산소는 32g. 자, 계산하게 되면 산소의 그람수가 나옵니다. 358.62g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7번. 80g의 질산암모늄이 완전히 폭발하면 약 몇 리터의 기체를 생성하는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질산암모늄 같은 경우에는 NH4NO3가 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 경우가 H2O, N2, O2, 이제 폭발하는 경우의 반응식인데, 2몰의 질산암모늄이 폭발하게 되면 4몰의 수증기하고 2몰의 질소, 그리고 1몰의 산소가스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따라서 80g 질산암모늄 하게 되면 이것은 요 분자량 자체가 80g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1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1몰의 질산암모늄이 분해되는 경우에 각각의 생성물은 이제 1몰일 때는 2몰의 수증기, 1몰의 질소, 2분의 1몰의 산소가스가 되는 건데, 총합 결과적으로 3.5몰이 생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PV는 nRT라고 하는 공식으로부터 부피를 구한다고 하면 부피는 P분의 nRT가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압력이 얼마라고 했냐면 1기압이라고 했고요. 몰수는 3.5몰이 되는 거고 기체상수는 0.082가 되고 온도 같은 경우에는 300도라고 했으니까 300에다가 273.15를 더해서 계산하게 되면 부피는 약 164.4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8번이에요. 분자의 입체 모양이 정사면체를 이루는 것은, 자, 메탄의 경우가 바로 정사면체를 이루고 있죠. 제가 해설에서도 물의 경우에는 구분형이고, 그 다음에 메탄은 정사면체, 그리고 이제 SF4, 이건 피라미드형이 되겠고요. NH3도 역시 피라미드형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9번. 1기압 26도씨에서 어떤 기체 10리터의 질량이 40g이었다. 이 기체의 분자량은 얼마인가? 그러면 PV는 nRT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n은 n분의 WRT가 되는 거고 분자량에 대해서 계산하게 되면 PV분의 WRT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압력은 1기압이고 부피는 10리터. 우리 해설을 좀 보세요. 그 다음에 무게는 40g, 기체상수 0.082, 그리고 온도는 299 켈빈. 26에다 이제 213.15를 더해주게 되면, 자, 따라서 계산해보면 98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40번에 다음 중 비중이 가장 큰 물질은, 비중은 이황화탄소가 1.26으로서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1번 흡습성이 있는 등적색 결정으로. 사실상 등적색 하면 여러분들은 중크롬산칼륨을 머릿속에서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인류연물은 대부분이 다 무색 또는 백색인데 유일하게 이제 과망간산 칼륨이 흑자색이고 중크롬산 칼륨이 등적색에 해당이 되거든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2번. 다음 중 하나의 옥내 저장소에 제5류 위험물과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알카리 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이외의 제1류 위험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 법에서 1m에서 간격을 두는 경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43번 제6류 위험물의 위험 등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6류 위험물은 전부 다 위험 등급이 1등급이에요. 답은 3번이고요. 44번 옥내 저장소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겹쳐서 쌓는 경우 높이 상한에 관한 설명 등 틀린 것은, 자, 옥내 저장소 기기에서 하역하는 구조는 보통 6m인데 4류 중에 3, 4석유류 동식물류는 4m, 그 밖의 경우는 3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2석유류를 수납한 소형 용기만 겹쳐 쌓는 경우 4m라고 했으니까 2석유류는 3m가 되겠거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5번 위험물 제조소에 설치되어 있는 포수화 설비를 점검할 경우 일반 점검표, 점검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조작상의 지장 유무는 점검하지 않습니다. 46번 다음 중 원형관 속에서 유속 3m/s로 1일 동안 2만 세제곱미터의 물을 흐르게 하는 데 필요한 관의 내경은 약 몇 미리가 되느냐. 유량을 구하는 공식 Q는 유속 곱하기 단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유속에다가 이제 그 단면적 계산하는 방식은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를 계산을 해보면 유속 그 내경 같은 경우 0.3135m 구해주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7번 금속분. 이건 이류위험물인데 틀린 설명을 고르라고 하는 건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반응 시 NaAlOH2와 H2가 생성이 된다. 이게 바로 이제 틀린 답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알칼리 수용액하고 반응하게 되면 이제 그 수소가스가 발생하는 거고요. 사실 대부분의 산과 반응에서는 금속분 같은 경우는 수소가스를 발생하는 거고, 지금 보기 2번에서는 알루미늄이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반응해서 NaAlOH2라고 했는데 NaAlO2가 되겠죠. 산화성 물질이 생기는 건데 수산화물이 생성된다고 했으니까 그게 바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48번 다음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옳게 연결된 것은 1번의 과염수산 바륨, 그럼 이건 50kg죠. 1등급이니까 이게 맞는 답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불엄산 염류는 300kg인데 2번에 100kg가 있으니까 틀린 거고 3번의 질산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도 300kg,
과망간산 칼륨은 1000kg인데 500kg에서 틀린 거죠. 자, 다음 49번. 정린. 야, 요건 이제 이루위험물에 대한 건데 이거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연소하면 유독성이 흰색 연기가 나온다. 염산칼륨과 혼합하면 쉽게 발화해서 P2O5하고 KOH가 생성이 된다. 연소하게 되면은 P 같은 경우에는 연소하게 되면 염산칼륨하고 혼합해서 쉽게 발화하게 되는데 P2O5하고 KOH가 생성되는 게 아니죠. 이 보통 이제 그 염산칼륨하고 혼합하게 되면 KCl하고 P2O5가 생성이 되는 건데 KOH라고 잘못 쓴 거죠. 자, 다음 50번 문제. 다음 위험물을 옥내저장소에 저장하는 경우 옥내저장소의 구조가 벽, 기둥 및 바닥이 내야 구조로 된 건축물이라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보유공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건 뭐냐? 지금 옥내저장소 같은 경우 지정설의 5배 이하인 경우에는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4번의 글리세린 같은 경우에는 지정설량이 4,000리터고 저장량이 15,000리터라면 3.75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5배 이하가 되니까 보유공지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고 51번 다음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등급 1에 속하면서 동시에 오류 위험물인 것. 이건 바로 1번 질산 메틸이 되겠습니다. 52번 트리에틸알루미늄 19kg이 물과 반응하였을 때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는 표준 상태에서 몇 세제곱미터가 되는가? 우선 트리에틸알루미늄 물과 반응하는 반응식부터 완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C2H5,3의 Al 트리에틸알루미늄이죠. 이 경우가 물하고 반응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자, 물은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이온화가 되는 경우인데 수산기는 금속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AlOH3가 만들어지고 이 트리에틸알루민이 물과 반응하게 되면 에탄가스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계수를 완성을 시키게 되면 산몰의 물과 반응을 해서 산몰의 에탄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물과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가 표준 상태에서 몇 세제곱미터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일단 먼저 19kg의 트리에틸알루미늄을 자, 이걸 제일 먼저 몰수를 먼저 바꿔야 되죠. 그래서 1몰의 트리에틸알루미늄, 자, 1몰의 트리에틸알루미늄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114kg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몰수로 바꾼 다음에 얘를 가연성 가스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1몰의 트리에틸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면 3몰의 에탄가스가 발생하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주어진 값을 에탄의 몰수로 바꾼 거고, 이때 에탄이 표준 상태에서 몇 리터가 되냐고 물어봤으니까 표준 상태에서 에탄은 22.4리터 에탄. 따라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계산값은 22.4리터 라고 값이 나오게 되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3번. 제5류 위험물 중 분명히 니트로 화합물이 아닌 것은 니트로글리세린은 니트로 화합물이 아니고 질산 에스테르류에 속하는 겁니다. 자, 피크르산은 TNP가 되겠고요. 트리니트로페놀. 그 다음에 3번의 트리니트로벤젠, 트리니트로톨루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니트로 화합물에 해당이 되는 건데 1번이 틀렸고요. 자, 54번. 이산화탄소의 물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삼중점이 약 마이너스 56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위험물과 관련된 문제풀이를 했고요. 나머지 55번부터 공업경영과 관련된 문제들은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